이 상품이 실제로 있다면 신청하시겠습니까?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만우절에는 안 나올 법한 여행 상품 같지만요. 실제로 미국에서 토네이도나 번개가 발생하는 장소로부터 2마일, 약 3km 앞까지 데리고 가서 스릴을 만끽하게 해주는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여행사마다 차이가 있지만요. 미국 국립기상센터와 실시간으로 자료를 공유해서 온도와 습도, 풍속, 풍향, 기압, 강수량 등 수많은 측정 데이터를 분석 종합해 토네이도나 폭풍우가 발생한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들어가는 거죠. 3km 앞까지. 자, 영화 토네이도에 나오는 영상을 실제로 보는 거예요. 아니 저기 진짜 소용돌이 있네. 있잖아요. 와, 기가 막히죠? 영화 장면 진짜 아닙니까? 저거를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재난관광회사 클라우드9의 투어 비용을 알아봤더니요. 2주 투어 기준으로 약 3,000달러, 한화로 약 357만 원 선이고요. 토네이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4월과 6월 사이에 투어가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토네이도 투어는 그야말로 약과 귀를 의심케 하는 투어도 있습니다. 세상을 경악하게 만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인데요. 86년 이후 유령 도시였던 체르노빌이 이제는 체르노빌 원전 투어 장소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설마. 이런 투어를 이른바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잔혹한 참상이 벌어졌던 역사적 장소나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을 뜻합니다. 체르노빌은 사고 25주기였던 2011년 본격적으로 투어가 허용됐는데요. 정식 투어 상품답게 체르노빌 투어 지도도 따로 있고요. 전문 가이드와 동행하게 됩니다. 통제 구역에서 아무데나 앉거나 만지지 않는다. 어떤 물건이든 반출하면 안 된다 등 약 10여 가지가 넘는 방문자 수칙에 서명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인 체르노빌 여행사 중에 하나인 체르노빌 투어 여행사의 단체 투어 기준 하루 약 90에서 165달러, 하나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대체 여기 왜 가나 싶기도 하잖아요. 원전 사고 체르노빌. 현장을. 네. 근데 이제 투어 장소마다 가슴 아픈 사연이라든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희생한 영웅들, 참상 등을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역사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점들을 염두에 두신다면 좀 더 안전한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네, 못 들어봤어요. 토네이도를 3km 밖에서 보고요. 원전 사고 현장을 가봅니다. 비슷하다. 어떤 거예요? 휘말리면 어떡해. 교원님 큰일 나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투어는 너무 위험한 거. 아, 저게? 되게 몸살이네요? 아니 뭐 그렇기는 한데. 책임질 사람 있어서 그래요. 아, 그 다정을 뿌리죠? 아, 그럼. 알겠습니다. 사연은 내가 봐줄게. 여기 줄에, 여기 줄에, 여기 있잖아. 저 머리 하고 오시면 진짜 줄인 줄 알 것 같아요. 예. 예. 리미티드 에디션. 리미티드 에디션. 2달만 존재하는 호수. 냄새가 나네. 1위 냄새가. 나네. 너무 가고 싶죠? 만의 장소. 너무 가고 싶잖아. 자, 그럼 특종 발표할까요? 자,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런 구성 오늘만은 너 홈쇼핑 안 하지? 안 하지? 나 홈쇼핑 안 해. 나처럼 매일 해봐. 안 해. 짝짝 붙어 멘트가. 자, 여러분. 이 아이 오늘 제가 특별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리미티드 에디션 한정판 여행지인데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자, 제가 소개해드릴 한정판 여행지 바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린 레이크라는 이름의 호수인데요. 자, 호수가 특별해봤자 호수지 그거 보러 오스트리아까지 가냐 싶겠지만 자, 이 호수 바로 5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딱 1년에 2달만 생겼다가 사라지는 아주 기묘한 호수입니다. 자, 어떻게 호수가 집안대로 생겼다 사라지느냐? 원래 이곳은 그린 레이크가 아니라 그린 파크라는 푸른 초원의 평범한 공원인데요. 봄이 되고 날이 풀리면 이 공원을 둘러싸고 있는 알프스산 정상의 빙하가 녹으면서 점차 물이 흘러들어와 공원을 덮어버리는 거죠. 자, 수위가 최고조 이르는 6월에는 물의 깊이가 12m에 다다르고 그땐 공원에 있는 벤치, 꽃, 나무, 다리까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는데요. 야, 이거 그림이네. 저기 다리 보이죠? 어머머. 벤치 보이죠? 물 맑은 거 봐. 이 모든 것들이 그린 파크 안에 있었던 것들이 물에 잠기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이 진짜 무슨 맑다. 해저 도시 같은 느낌이겠다. 보시는 분들 빠져들죠. 네. 정말 포기한 거예요? 신비롭고 왜? 포기했죠? 아니에요. 네.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는 7월이 되면 다시 물이 점점 줄어들어 한겨울에는 1, 2m 정도의 물만 남고 원래 공원으로 다시 변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리미티드 여행지라는 겁니다. 자, 지금 6월 중순 아닙니까? 올해 가야지. 이 호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매진임밥.
자, 이 신비한 호수를 보려면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서 자동차로 2시간, 그리고 오스트리아 여행 때 많이 가시는 잘즈부르크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곳을 다녀왔음을 인증한 분들이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도. 대박! 거의 간 분이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얼굴책을 통해 아름답고 신비한 그린레이크의 사진을 보고 이곳을 찾는 분들이 하나 둘씩 늘고 있다고 하니까 아하. 험한 이 입소문 나기 전에 얼른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의 소도시 트루다는 수도인 부크레슈티에서 차로 약 5시간 40분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곳은 중세시대부터 소금을 채굴하던 광산이 유명했다죠. 채굴 중단 이후로는 방치되고 있다가 1992년 대규모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게 테마파크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루마니아. 이 테마파크가 특별한 이유, 바로 언더월드, 세계 최초 땅 속에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지하 120m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우와. 우와. 영화 속 지하기지 같은 저런 모습. 엘리베이터를 타면 비로소 지하 120m에 숨겨져 있던 신비의 테마파크가 저렇게 더 신기하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특히 지하 호수에서 타는 보트가 그렇게 인기라는데요. 입장료는 성인 기준 약 4,000원이고요. 기온은 11도에서 12도를 또 습도는 80%를 유지하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좋은 치료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야, 루마니아에 또 저런 공간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루마니아가 이제 드라큘라 고향이 루마니아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그 안에 또 귀신의 집도 있겠죠? 아, 없어요? 거기다 귀신의 집 만들어. 그래, 정말 제대로 귀신의 집을 만들었어야지. 제대로 곡성이야 거기가. 유럽관광통상위원회에서 지난해 세계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했는데 어딘지 궁금하시죠?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네. 나 직접 갔다 왔는데 나. 에디오피아 갔다 왔어? 아니 별로 안 뭘 이렇게 많이 더웠죠? 왔다 갔다 하고 다녀? 진짜 아름답고 좋긴 한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 아프리카에는 초원, 사자 뭐 이런 것만 있을 것 같다는 편견은 노노. 에디오피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무려 9개. 이 9개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곳만 안내하면요. 먼저 랄리벨라의 암굴교회군. 보통 교회를 세우죠. 여기는 교회를 팠습니다. 그래서 암굴교회구나. 무려 4만 명이 120여 년 동안 이슬람 교도들의 박해와 침략을 피해 바위를 깎아 절벽 안과 땅 속에 교회를 만든 건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너무 커서 이걸 다 보려면 이틀은 꼬박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문화의 향기를 느낀 후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땅 다나킬로 가시면요. 먼 옛날에는 바다였으나 지금은 모두 증발해 약 112만 톤의 소금만 존재하는 소금 사막이 나오는데요. 대박이네.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이루어진 컬러풀한 소금 사막을 예쁘겠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색색깔의 소금과 지금도 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은 장관이라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할 정도입니다.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쇼핑 안 할 수 없죠. 뭘 사야 하느냐? 바로 커피입니다. 에디오피아는 커피를 처음 발견했다고 알려진 그야말로 커피의 나라인데요. 어허. 가격도 1등급 원두가 250g 한 봉지에 3,000원 정도니까요. 어머, 이건 사야 돼. 또 한 잔에 500원에서 1,000원 정도만 내면 숯불에 직접 로스팅하고 어우. 절구에 빻아서 커피를 내려주는 에디오피아 특유의 커피 세리머니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그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먹다 보면 약간 중독되고 특이한 발효빵이 있는데 인젤라라고 해서 그거를 매 빵이나 밥처럼 매번 그걸 네, 뜯어 먹는구나. 네. 은근히 볼 거 많고 할게 많은 나라더라고요. 굉장히 에디오피아에 대한 부심이 대단하시네. 아니 부심은 아니고 가본 사람으로서 네, 기사에 대한 어떤 지원 사격이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아주시면 네, 근데 전 이걸 보면서 네. 되게 가고 싶었고 유럽 관광통상위원회에서 지난해 세계 최고 여행지로 선정했다잖아요. 베트남 휴양지면 어디 가십니까? 다낭, 나츠랑, 그 뭐 다낭, 나트랑, 호치민, 호치민, 하노이, 하롱베이. 그 정도가 여러분들의 한계입니다. 베트남의 진짜 매력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바로 판띠에시라는 곳입니다. 판띠에 가봤습니다. 정말요? 네. 무이네 알아요? 무이네? 무이네 해변? 무인에 갔었죠. 무인 해변. 아니 뭐 여행지를 몇 개 다닌 거예요 도대체? 걸어서 3개까지 했나요? 아니 진짜 많이 다녔네. 좋죠 무이네. 아, 무인해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럽인들에게 이곳 무이네 해변이 특히 사랑받는 이유
인도 차이나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자숲 해변으로 손꼽히는 것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해풍과 육풍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서핑과 카이트 서핑 등 세상 익사이팅한 수상 스포츠를 위한 맞춤 핫 스팟으로요. 잔잔한 파도만 이는 나트랑과는 절대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무인의 해변에서 차로 30분 정도만 가면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사막을 만날 수 있는 곳인데요. 2-3km 이상 쫙 펼쳐진 흰 모래사막 언덕을 오르는 순간 과장 조금 해서요. 여기가 베트남이야? 사하라야? 싶으실 겁니다. 에이, 그 정도는 아니더라. 베트남이야? 베트남이구나 하실 거예요. 아, 베트남이구나. 저 먼 아프리카까지 가지 않아도요. 꽃청춘 젊은이들이 세상 즐겁게 타던 샌딩보드도 즐길 수 있다죠. 아하. 그리고 사막 언덕은요. 모래 빛깔에 따라서 화이트 샌드 듄, 옐로 샌드 듄으로 나뉘는데요. 특히 화이트 샌드 듄은 최고의 일출 감상 지역으로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환상적인 일출 타이밍이고요. 이 모든 투어는 지프 트럭을 타고 사막 위를 누비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곳 모두 아직까지는 별도의 입장료가 없지만요. 더 알려지면 곧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 기자 말대로 진짜 이곳이 입장료가 없어요.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이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보석 같은 관광지라는 얘기죠. 피오르, 오로라, 트롤퉁가 등 노르웨이의 웅장한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긋하게 만끽하셨다면 보고만 있어도 오금이 쫙 심장이 벌렁거리는 스릴 만점 여행 코스가 있는데요. 기만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순위는 영상 하나로 끝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저 광고 아니었습니까? 광고 기억나시죠? 네. 뭐 CG 아니었어요? 다들 그런 오해들을 많이 했죠. 기가 막힙니다. 꼬불꼬불. 합성 CG 아닙니다. 바로 무시무시한 죽음의 도로 노르웨이 중서부에 위치한 아틀랜틱 로드. 뜻을 해석하면요. 대서양의 도로입니다. 1989년 7월 7일 완공된 이 도로는요. 대서양의 악명 높은 허리케인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덜 받도록 이리저리 휘어진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틀랜틱 로드의 최고 드라이빙 포인트, 바로 가장 공들여 만들었다는 스토르세이 순데트 다리인데요. 총 8개 다리 중에 가장 긴 260m 길이, 바다에 사나운 큰 물결 너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틀랜틱 로드 여행 꿀팁 하나 드리자면 노르웨이 가을인 8, 9월쯤에는 종종 파도가 도로를 덮치는 무시무시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 보세요. 깜짝이야. 자동 세차입니다. 기가 막히죠? 네, 자연의 힘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요. 아, 저건 무섭기도 하겠다. 유럽의 자동차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꼭 들러야 하는 필수 국가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나라 독일입니다. 독일에서도 스피드의 성지 아우토반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죠. 스피드 드라이버들에게는 죽기 전에 꼭 달려봐야 될 교과서 코스. 280으로 아우토반을 진입하고 있어요. 제한 속도가 없는 구간은 전 구간의 20% 정도뿐이고요. 바로 이 지금 보시는 표지판이 속도 무제한 표시라고 합니다. 아우토반을 달리다가 이 표지판이 보이면 시원하게 엑셀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통행료가 무료였던 아우토반, 2016년부터는 내 외국인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받겠다는 독일 정부의 선언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유료로 변하기 전에 빨리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서 한번 노르웨이 그 중서부에 아까 도로 이름 뭐라고요? 진짜 그 광고 100% CG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진짜 그런 데가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관심 많으시죠? 아, 좋아죠. 네. 사실 독일의 뮌헨을 네.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본사들이 있죠. 그렇죠. 네. 2007년 10월에 개장한 독일의 자동차 대기업 B사의 출고센터입니다. 이곳을 꼭 가야만 되는 이유, 차량 판매 체험 목적으로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B사 차량에 앉아보고 타보고 경험해볼 수 있는 시승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걸 체험하는 데 드는 비용, 놀라지 마세요. 0원입니다. 무료입니다. 그냥 타면 돼요. 시크릿 일본 패키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일본을 여행한 한국인들 중 이곳을 방문한 사람은 단 1%도 안 됩니다. 바로 타카마스라는 곳인데요. 타카마스는 우리나라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동 마니아들에게는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타카마스가 속한 타가현의 옛 이름이 사누키. 이 이름은 들어보셨죠? 산수키 우동. 산호키 우동 유명하죠. 일본 3대 우동인 사누키 우동의 발상지입니다. 아, 정말? 자, 실제 이곳은 전봇대보다 우동집이 더 많다고 불릴 정도로 타카마스를 중심으로 900여 개의 우동집이 밀집돼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타카마스에는 택시나 버스를 타고 다양한 우동 맛집을 투어하는 우동 택시가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동을 직접 만들어보고 시식한 뒤 수료증까지 받을 수 있는 우동학교라는 곳도 있습니다. 우동
제가 이 수료증이 있습니다. 아, 그거 수료했어요? 네, 수료했죠. 우동 만들 줄 알아요? 만들 줄 압니다. 산후기 우동을? 네. 그 족자를 쫙 펼치면 제가 우동학교 수료한 수료증. 오상진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타카노사에서 떠나 쾌속선을 타고 25분만 가면 있는 나오시마로 가는데요. 연간 4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찾아오고 심지어 영국 관광 잡지 트래블러에서 꼭 가봐야 할 세계 7대 명소로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이 섬은 30년 전만 해도 버려진 섬이었는데요. 1987년 베네세 그룹의 회장이 절반을 구입, 일본의 세계적 건축가 안더 타다오에게 개조 작업을 맡겼죠. 자, 이후 나오시마에는 베네세 하우스, 클로드 모네, 윌터 데 마리아, 제임스 터렐 같은 유명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지추 미술관이 세워지고 이해 프로젝트를 통해 쓰러져가는 폐가들이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탈바꿈됐는데요. 자, 이 모든 걸 자전거로 2시간 정도면 섬 한 바퀴를 돌면서 다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카마스에서 전철을 타고 1시간 반 정도 이동하면 도착하는 마지막 코스 구라시키가 있는데요. 마치 시간을 건너 에도 시대로 돌아간 듯 아담한 구라시키 강이 잔잔하게 흐르고 그 양쪽으로 창고가 딸린 에도 시대의 전통 가옥이 쫙 펼쳐져 있는데요. 이 운하엽 창고 거래를 일본 정부에서 구라시키 미관직으로 지정, 전통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 기자의 시크릿 일본 패키지였습니다. 아, 좋아요. 예. 진짜 재밌는 정보다 이거는. 왜냐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나라였는데 네. 모르는 게 이렇게 많으니까. 숨겨진 정말 맛집도 많고 전통까지. 게다가 산후기라고 하니까 갑자기 아유 확 와요. 확 오죠? 와요. 네. 다카마스에도 우동집이 많은데 거기도 원조집이 있을 거고. 원조집 있죠. 거기 가면은 가마타마 우동이라고 가마타마. 계란을 풀고 면 위에다가 간장만 살짝 돌려서 그냥 비벼 먹는 그게 사실 그 지방의 오리지널 우동이에요. 약간 비릴 것 같은데. 비릴 것 같죠? 네. 근데 그 간장 양념이 너무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 거기서 하루에 10그릇씩 먹었어요. 그 집 어디냐? 그 집이 900개가 넘을 거 아니에요. 원조집을 빨리 얘기해줘. 다들 원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조는 아직 오 기자가 모릅니다. 그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스포츠 천국으로 알려진 호주, 시드니부터 멜버른까지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명한 관광지인데요. 자, 그런데 수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호주에도 아직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호주 휴양지는 남쪽이라는 편견을 깨뜨린 호주 최북단 탑엔드 도시 다윈인데요. 자,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호주의 수도인 캔버라보다 다른 나라 수도가 더 가까운 이 도시. 자, 이렇게 동남아시아와 가까운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윈에는 태국,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 등 6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요. 이런 다윈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꼭 방문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자, 매년 5월에서 11월은 다윈에 비가 오지 않은 건기인데요. 자, 이때 매주 목요일마다 민딜비치 선셋 마켓이 열립니다. 이 마켓은 1987년 지역 주민들이 아시아의 야시장을 재현해 만든 시장인데요. 여러 나라의 음식은 물론 악어 가죽 제품과 공예품 그리고 거리 공연까지 한 공간에서 다 즐길 수가 있습니다. 다윈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가야 할 곳이 또 있는데요. 매년 8월 중순부터 18일 동안 진행되는 다윈 축제. 도시 곳곳에서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데 특히 그중에서도 빈 맥주캔으로 보트를 만들어 경주하는 맥주캔 보트 대회가 큰 인기라고 하죠. 참고로 1974년 다량의 음료 소비로 인해 거리에 빈 깡통이 넘치는 모습을 본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대회를 개최했다는데요. 자, 이제는 다윈 지역의 명물로 매년 대형 악어부터 테니스장까지 기상천외한 보트가 출전을 한다고 합니다. 시시한 여행을 싫다는 분들을 위한 오금전이는 핫플레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시시한 여행을 싫다는 분들을 위한 오금전이는 핫플레이스도 있는데요. 바로 악어 테마파크입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인기 폭발한 체험은 바로 죽음의 케이지. 그러겠다. 체험자들은 투명 케이지 안에서 악어가 먹이를 먹고 케이지 주위를 헤엄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저거 보통 악어가 아닌데요. 저 영화 엘리게이터에 나오는 초대왕. 저 통을 부수겠는데 저 정도면? 진짜 저 체험 비용은 1인 기준 약 19만 원, 2명일 경우에는 약 14만 원으로 할인되는 5만 원 깎아주네요. 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30분간 악어의 스릴 넘치는 대면을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아크릴 케이지의 두께는 약 15.5cm라서 사나운 악어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하시겠습니까? 합니다. 15cm면 합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저 악어가 좀 더 커서 7m가 되면 15cm를 깰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얘기는 안 해.